서울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 황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대장암의 치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장암의 치료법을 크게 보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로 이제 대장암을 떼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는데요. 대장암 치료법 중에 이 수술법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예전부터 하던 개복 수술에 이제 복강경이 나오면서 복강경 보조 수술, 그다음에 로봇도 나오면서 로봇도 이용하는 로봇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복 수술에 더불어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보조라는 말을 이제 여기다가는 붙입니다. 복강경 보조 수술, 로봇 보조 수술 이제 이런 말을 붙이는데 왜 보조라는 말을 쓰냐 하면은 우리가 담낭 수술을 할 때는 배꼽에 한 1cm 정도의 그 포트라고 하는 구멍에서 그냥 조직을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장은 이제 조직이 크고 혹도 크고 하다 보면은 그 정도 크기에서 우리가 대장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잘라내든지 잇든지 하는 부분을 갖다 배 바깥에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제 박리는 복강경이나 뭐 로봇을 사용하고 결국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상처를 내야만 대장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복 수술하고 이게 혼재해서 하는 수술이다. 그래서 이제 보조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법에는 개복 수술도 있고 복강경 보조 수술도 있고 로봇 보조 수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의학적으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직장암에 대해서 복강경 보조 수술이 안전한가 하는, 종양학적으로 안전한가 하는 부분은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직장암은 복강경 수술, 더 나아가서 로봇 수술 같은 것들이 과연 개복 수술하고 동일하게 성적이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연구 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약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치료법 중에 수술 외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중부 하부 직장암, 직장은 이제 15c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5cm씩 나눠서 항문에 가까운 걸 하부, 그다음에 중간 5cm를 우리가 중부, 그 제일 상부의 5cm를 이제 상부라 그러고 가운데 있는 중부, 그러니까 중부 하부 직장암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행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수술 전에 치료하는 방법이 요새는 이제 개발이 돼서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약물 치료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게 이제 항암 치료가 되겠죠. 근데 항암 외에도 표적 치료제가 있고 표적 치료제 말고 요새는 이제 면역 치료제라고 했고 면역 종양제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정확한 표현은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약제들을 이제 쓰고 있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런 수술, 방사선, 약물 외에도 우리가 이제 고주파 열 치료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고주파 침을 그 부위에 꽂아 가지고 태워서 없애는, 이제 태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전이가 있다든지 폐전이가 있을 때는 우리가 고주파 열 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들으시는 고주파 온열 암 치료하고는 완전히 다른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비슷하다 보니까 고주파 열 치료가 고주파 온열 치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고주파 열 치료는 완전히 다른 치료법이라서 이거는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 치료의 그러면 원칙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로 충분히 대장암 조직과 그 주위의 정상 조직을 떼어야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정확한 병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요. 수술의 목적은 치료라는 큰 목적도 있지만은 제거를 한 뒤에 이제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아는 병기, 몇 기 있냐 하는 병의 진행 정도를 아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장암과 그 주위의 정상 조직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혈관을 따라가는
림프절들, 그러니까 혈관을 따라가는 게 사실은 아니고 림프계를 따라가는데요. 이게 혈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혈관, 주혈관의 이제 끝 부분까지 우리가 절제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그 림프절들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 덩어리로 잘 제거를 해주는 게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는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혹을 제거한 뒤에는 아까 처음에 우리 진단할 때 말씀드렸듯이 현미경 보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 조직을 다 이렇게 식빵 자르듯이 절개를 해가지고 그걸 다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종양 조직하고 림프절 조직을 다 이제 발갠 다음에 그걸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암 조직이 얼마나 깊이 뚫고 들어갔는가 하는 거를 우선 첫 번째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주위에 있는 림프절들의 암세포가 옮아갔는가 안 옮아갔는가, 우선 그걸 보고 옮아갔으면 몇 개가 옮아갔는가, 그러니까 림프절 전이가 몇 개가 됐는가,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조직 검사에 대한 그 결과지를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면 저희는 그 환자분의 다른 곳에 전이가 없다는 거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수술로 확인한 뒤에 그분의 병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분은 몇 기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대장암 병기라는 게 뭐냐? 똑같은 생존율을 가진 집단끼리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분들은 이런 생존율을 갖고, 요분들은 요런 생존율, 요분들은 요런 재발률을 갖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같은 성적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환자를 이제 묶어놓은 걸 갖다가 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병기는 사실은 대장암 이 분류 체계와 그다음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과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면 될수록 이 대장암 병기는 이제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병기를 나눠서 대장암을 그러면 보자면은 우리 환자분들의 이제 성적으로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대장암 1기, 그러니까 0기에서 1기까지의 완치율이라고 할까, 5년 생존율, 거의 뭐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1기의 경우는 1기 이하죠. 그 경우는 재발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대장암 2기는 림프절 전이가 없이 혹이 그냥 뚫고 들어간 걸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2기에 있어서는 대개 90%가 넘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한 열에 한 명 정도 재발할까? 이런 정도고요. 이제 3기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가 가도 림프절 전이가 있어도 3기고 뭐 10개가 가도 3기입니다만은 그런 걸 다 합쳐서 보통 80%가 넘기 때문에 여기도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완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장암 병기의 이 4기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다른 암하고 좀 다른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기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 끝이거든요. 병기로서는 제일 끝 부분에 제일 진행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보통 말기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십니다만은, 말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술이 안 되는 4기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고, 대장암에서는 전이가 됐어도 수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에 갔어도 간 절제를 하고 폐에 갔어도 폐 절제를 하고, 이렇게 수술이 되는 경우는 이게 완치가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적게는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대장암 전이가 있음으로 해도 수술을 하게 되면, 간전이가 있다 그래도 수술을 하게 되면은 3명에 1명 혹은 4명에 1명. 그러니까 우리 센터 성적을 최근에 보니까 45%쯤 되니까 잘하면 이제 2에 1명도 전이가 돼도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이 안 되고 계속 약물 치료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은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거는 약물 치료가 조금 더 발전이 되면서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장암 4기는 수술이 되는 4기와 안 되는 4기가 완치율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유전자 검사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 판넬이라 그래갖고 몇천 개를 하는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어쨌든 대장암 조직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유전병을 찾아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 유전자는 유전병을 알아내자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의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그 유전자가 이럴 때는 이야기 듣고 이럴 때는 안 듣고 하는 그런 약의 어떤 선택하게 한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유전성 검사가 아니라 약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유전자 검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기암에도 항암제를 어떤 경우는 썼더니 더 나쁜 경우가 있고 또 표적 치료제 중에 어떻게 나오면은 뭐 우리가 세투시맙이나 이제 그런 베바시주맙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표적 치료제 중에 요거는 쓸 수 있고 요거는 이럴 때 안 듣고 이제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든지 비라프 억제제 등 이런 것들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갖고 약이 맞는지 그래서 그런 유전자 검사를 이제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은 대부분 이제 결장암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뱃속 안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조직을 포함해서 주위의 정상 조직을 충분히 떼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직장은 골반에 있다 보니까 이 좁아가지고 이거를 넓게 띄고 싶어도 골반이 딱 걸리다 보니까 떼어낼 수가 충분히 떼어낸다고 해도 이제 간격이 너무 좁아지는 거죠. 너무 암세포는 정상 조직이 간격이 없게 띄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고민을 해갖고 그렇다고 골반을 우리가 쪼개고 수술을 할 수는 없으니 이 혹을 어떻게든 좀 줄여보자. 그러니까 간격을 좀 넓히기 위해서는 원래 혹을 조금 줄이면 이게 넓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은 게 바로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통해 가지고 먼저 이걸 치료를 해갖고 조금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면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직장암에서는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는 거는 우리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줄여야 된다는 목적이 제일 큰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항문에 가깝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항문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더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사실 줄어들면 항문 보존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사실은 이제 줄어드는 방향이 위로 줄어들어 줘야 이게 사실은 항문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좋은 건데 어떤 분은 이게 또 밑으로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거는 좀 우리가 환자분이 원하는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직장암은 결장암하고 좀 다르게 선행 치료를 먼저 해가지고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결정을 하는 게 이제 결장암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루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인공항문 뭐 환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건 언제 그러면 만드느냐 하면은 하부 직장암일 때 아까 말씀드린 직장을 3단계로 나눴을 때 항문에 가까운 5cm 내에 있는 그런 직장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대장을 다 항문하고 다 드러낸 다음에 이제 영구 장루를 하는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살리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임시 장루를 하기도 합니다. 임시 장루는 나중에 이제 다시 넣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항문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루를 만드는 경우는 이제 이런 하부 직장암의 경우에 있어서 만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 상황, 그러니까 이게 똥이 있는 분변이 있는 데다 보니까 이게 청소를 안 하고 응급 상황에서 만약에 수술을 해서 장을 잘라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는 변에는 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놔도 사실은 염증 때문에 이게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임시 장루를 해가지고 변을 딴 데로 좀 빼주고 그 사이에 여기는 염증이 가라앉는 동안 붓고 나면 다시 넣어주고 이제 이런 임시 장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을 했는데 잘 됐는데
이게 염증이 그나마 또 조금 있어가지고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장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또 할 수 없이 임시 장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루를 만드는 경우가 이제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최근에는 이제 이런 선행 치료, 즉 직장암에서 선행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는 이 직장암의 그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그라든 경우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개 중하부 직장암에 이런 선행 치료를 하고 났더니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가 보통 한 통계에 의하면 10에서 15%. 그러니까 10명이 이제 이런 선행 치료를 하면 1명이나 2명은 직장암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렇더라도 남아 있었으니까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이제 여러 나라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해보니까 이런 환자들을 그냥 관찰을 해도 4분의 3은 그러니까 75%는 다시 안 자라더라. 그러니까 굳이 수술을 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발표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이제 나온 게 한 2015년도쯤에 이제 미국 임상암학회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75%는 4분의 3은 완전히 가라앉아 있으니까 대신 자주 검사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 이게 생겨나는지 안 생겨나는지. 그러니까 환자가 좀 귀찮지만 없어진 거 대신 자주 검사를 좀 받자.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생겨나면은 그때 가서 수술을 해도 처음에 아예 수술을 한 거하고 성적이 똑같더라.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직장암에서는 이제 이런 치료가 지금은 거의 이제 대세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라나면 물론 이제 뭐 할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또 새로운 약제들이 나오면서 조금 또 아주 더 환상적인 결과를 나타낸 경우도 최근에 발표된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장암의 그 치료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치료법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또 결장암하고 직장암하고는 서로 이렇게 치료법이 조금 다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번 시간 이 대장암 치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또 쉽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연을 듣다가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겠지만 회복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에 회복 기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평균 기간 정도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은 뭐 많이 이제 평준화가 돼서 대장암 수술이 이제 아주 범위가 넓고 뭐 여러 장기를 막 같이 제거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대개는 수술 받고 한 일주일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합병증이 없는 한은 이제 일주일 내외면은 대개 회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회생활 복귀 여부는 사실은 사람마다 굉장히 이제 그 개인차가 많습니다. 사실은 수술하고 그 다음 날부터도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다음 날부터도 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퇴원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퇴원하고도 사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고령화가 요새 많이 되다 보니까 뭐 70대 이후 80대 뭐 이런 이제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회복 속도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령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방청객 어머님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대장암 항암 치료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이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만 드리고 이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대장암 항암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약물 치료 중에 하나죠. 항암 치료, 표적 치료, 그다음에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씩 딱 부작용이 틀립니다. 근데 항암 치료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 백혈구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막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전막, 위점막, 식도, 위,
그다음에 장, 그다음 기관지 이런 데 이제 점막들이 염증이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기관지염, 위장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심하면은 100kg가 많이 떨어지면 이제 뭐 기관지염에서 폐렴으로 가시는 그런 부작용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부작용은 사실은 이제 그거고요. 머리가 빠지는 항암제는 대장암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방암은 오히려 굉장히 독성이 강한 항암제를 쓰다 보니까 고독성제가 많아서 유방암은 굉장히 머리도 많이 빠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대장암에 이 쓰는 항암제는 이게 상중하 독성이 높은 거 중간 낮은 걸로 치자 그러면 중간하고 낮은 거를 배합해서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부작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의 유익한 강연 3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 오늘 강연하신 내용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대장암 치료법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인데 수술을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의료인들끼리는 말끔하게 깨끗하게 빨리 쉽게 잘 끝내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너무 많이들 이제 접하다 보니까 나 이 수술로 해주세요, 뭐 저 수술로 해주세요 이렇게 환자분이 이제 선택을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환자분이 선택할 게 아니라 이제 의사 입장에서 맞는 제일 잘 맞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수술로 해드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치료 성적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사들한테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회차가 거듭될수록 심도 깊은 이런 강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대장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전이암이 나을 수 있는 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장암 전이 치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